이제 마지막 확동에서 마지막에 다 써야 여기는 자 추정. 아까부터 쌤이 자꾸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표본을 갖고 표본 조사를 할 거야. 전수 조사를 못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전수 조사는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 어제. 또 웬만하면 표본 조사를 할 건데 이 타이밍에 영원히 와버리네. 영원히 다 풀었대요. 영원 들어와. 선생님 신청해 줄 테니까 좀 이따가 여기 앉아 있어. 좀 이따가 핸드폰 한다고. 신청까지 해줘. 헤딩하지 말고. 자, 그래서 나는 표본을 뽑아갖고 추정을 할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표본 조사를 해서 나의 목적은 모집단이 어떤 정보를 갖는지를 때려 맞추는 게 나의 목표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궁금해. 근데 그거 다 조사 못 한다니까? 그래서 표본을 추출했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뽑았어. 100명을 평균을 내서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은 얼마나 될지를 때려 맞추는 게 목표야. 모집단 전체 평균을.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이 키가 한 163이라고 추정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값으로 추정을 한 거지. 모평균을 추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키의 평균은 163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 요걸 점추정이라고 해. 점추정. 딱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게 점추정.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때려 맞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이 키가 163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은 한 160에서 한 165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얘가 더 모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더 크겠지. 네. 맞아 아니야? 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모평균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렇다고 때려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맞출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지. 구간으로 잡아버리면 요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넓어졌으니까. 그지? 요거를 구간 추정. 얘는 점추정. 얘는 구간 추정이야 얘들아. 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전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를 163일 것이다. 이런 무슨 추정? 점추정. 160부터 165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우리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쓰는 예를 좀 잘 들어봐. 잘 듣고 한번 잘 적어봐 얘들아.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배웠지? 그럼 표본 평균은 요 x 바라는 확률 변수로 쓴다고 배웠고, 그지? 얘는 정규 분포를 지금 다 따르는 경우에 대해서만 배울 거야 너네는. n이 아까 30 이상이면 정규 분포 다 따른다고 했잖아, 그지? 그게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만 문제가 제시가 된다는 얘기야. 100%로. 그러면 얘는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으로부터 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지? 내가 추정할 거는 자 보자. 이게 약간 좀 말이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대학교에 있는 부분에 그 이론 중에서 일부를 따라갖고 너네는 계산만 하는 거를 얄팍하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론이 실제로 정확한 그 너네가 대학생이 돼서 만약에 전공을 한다면 배우게 되는 이론과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대충 비스무리하게 살짝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그럼 보시면 일단은 x만은 이렇게 따를 것이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보자. 우리가 표준화를 해놨을 때 표준화를 한 그 값이 예를 들어서 1.96부터 1.96까지면 우리가 표를 갖고 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맞지? 표가 주어지잖아. 이게 G일 때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0.95가 돼요. 0.95. 표를 보면 나와 있어, 이게. 이 값이. 이해되니? 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요 G라는 게 표준화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는 얘를 요렇게 해서 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표준화는 요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쌤이, 그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얘랑 같은 식이야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버릴게. 부등식이니까 곱해도 똑같은 부등식인 거지, 그지? 이해되니?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요 모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지가 지금 살짝 궁금한 거야. 요 m의 값이. 이해돼? 그래서 나는 m의 범위를 볼 거라서 얘도 다 넘겨버릴 거야. x 바도. 그럼 x 바도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를 곱하면 마이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부등식에. 그래서 방향 바꾼 요쪽을 요쪽으로 옮겨서 쓸 거야.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면 잘 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 봐. 얘가 지금 0.95인 거였지, 얘들아. 이 0.95라는 값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지금 0.95라는 얘기야, 그치?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까지 좀 이따 다 적어봐. 안 적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까먹어버려. 그리고 너네는 결국 외워서 문제를 풀거든. 하지만 그래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으니까 기념원이가 사전이 좀 되게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봐봐. P니까 확률이지, 확률. P가 확률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네. 무슨 확률이냐면 평균이 여기부터 여기에 들어올 확률이라는 뜻이야. 얘를 해석하면 모평균의 값이 여기부터 여기 구간에 들어올 확률이 0.95라는 얘기야. 0.95를 우리가 퍼센티지로 바꾸면 몇 퍼센트야? 95%지. 다른 말로 바꾸면, 그치? 확률은 비율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 쌤이. 그러면 모평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모평균은 여기부터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요 n은 그러면 1.96이라는 n은 매번 같을까 아니면 달라질까? 내가 이 값을 몇 퍼센트로 추정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네. 맞아, 아니야? 이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이 값이 바로 요 앞에 들러붙어 있는 애 아닙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마이너스 1.96서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지금 요 넓이가 95라 0.95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넓이가 되게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요 추정을 하게 될 때 구간 추정에서 요거를 요렇게 요건 좀 바뀌는 값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적어준 거는 이해되니? 네.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신뢰도 계수라고 부를 거야. 신뢰도 계수. K를 신뢰도 계수. 신뢰도 계수. 그러니까 95%였으면 얘가 1.96이 신뢰도 계수로 잡히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외워야 되냐? 전혀 그렇잖아. 문제에서 줄 거야. 이 값은 어떤 식으로 구할지는 줄 거야. 요 값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그래프에서 요 값이었어. 넓이가 0.95가 되게 만들어준 요 범위에서 요 값이 신뢰도 계수야. 알겠니? 네. 시험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용어를 뭐가 나오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요 길이 있지. 그러니까 평균은 요 구간 안에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요 구간의 길이. 걔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 그럼 길이를 구하려면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보면 알겠지. 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2 곱하기 K에 요거 그냥 K라고 잡아줄게. 얘에서 얘를 빼면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되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실내 구간의 길이 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신뢰도 계수는 일정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신뢰도 계수는 일정한 상태일 때 내가 만약에 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n의 값을 크게 해주면 요 길이는 짧아지겠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어? 요 값 전체가 짧아져. 작아지겠지? 네. 맞아 아니야? n이 커지면은 요 길이는 짧아지는 거지. 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확률로 우리가 추정을 한 거야. 그래 추정을 해봤더니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평균 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확률이 지금 95%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95% 확률로 요 값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게 지금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퍼센티지라고도 요 평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더 정확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 네. 야, 전체 키가 160에서 170일 것이다. 우리 모집단의 평균은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어? 아니면 좀 더 짧게 해서 165에서 167일 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어? 67. 이게 더 정확하겠지, 그지? 네. 그래서 너네가 똑같은 확률로 추정을 하게 되면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더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우리는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갖고 문제 풀고 퇴근할 때 바로 이거 다 적어놔. 싹 다 그냥 이 상태를 다 적어놔. 그냥 까먹는다 얘들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C분의 K를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해서 다 까먹으니까 대충 써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거 찍어갖고 올릴 거니까 뭐 집에 가서 보고 쓰셔도 되고.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문제 3개만 풀고 바로 집에 보내줄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부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딱히 얘기가 없으니까 모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을 뽑아보자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네. 자, 그랬을 때 표본을 뽑았을 때 조사를 했더니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우리는 걔를 X바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니? X바가 얼마라고 준 거야? 1000이라고 준 거야. 표본들을 뽑아서 평균 내봤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표본들을 가져와서 분산을 구해봤더니 그럼 걔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용어로 S를 쓴다고 했지? 네. 맞아, 아니야?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쓴다고 그랬어. 근데 걔는 뭐래? 50이래, 그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근데 니네한테 이제 95%, 99% 신뢰 구간을 구하래. 1번, 2번. 1번 95%, 2번 99%. 이래 놓고 뭘 줬냐면 P의 절대값이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긴 0.95가 된다는 얘기야. 요걸 줬고, 그 다음에 P의 절대값이 2.58이 0.99라고 줬어. 자, 그러면 얘 이제 뭔가 모평균을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데, 네. 추정을 하려면 아까 순서를 보니까 요런 순서들을 따라갔었고, 너네는 어쨌든 요런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될 거지, 그치? 맞아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우리가 추정해야 될 구간이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P를 떼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 이해되니? 그러려면 니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 정보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 표본 평균 필요하겠지. 네. 그러니까 요 식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식은 네. 추정하는 식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표본 평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신뢰도 계수 필요하겠지.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야? 노 표준 편차랑 표본의 크기가 또 필요한 거야. 네. 요렇게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요 표본 평균 지금 구해놨어, 그지? 문제에서 줬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모 표준 편차인데 쟤는 표본 표준 편차를 줬거든. 근데 밑에 답지를 읽어보시면 설명에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처럼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사실 용어로서는 S를 준 거지만 얘를 그냥 시그마라고 놓고 문제를 풀란 이야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또 뭘 구해낸 거냐면 잘 봐. 얘 구했지. 그 다음에 얘도 알아냈지. 그 다음 N은 몇 개야? 100개. N도 알아냈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신뢰도 계수를 알아내야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야. 신뢰도 계수는 그럼 얼마일 거냐면 요게 95%로 추정하라는 의미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요 넓이가 0.95가 되게끔 추정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구간을 우리가 확률로 구했을 때 그 확률이 95%, 즉 0.95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 확률이 넓이로 구하게 돼 있지, 그지? 넓이가 0.95가 되려면 얘를 보니까 넓이가 0.95인 건 결과를 얘기를 해놨어. 그럼 왼쪽 골이랑 오른쪽 골이면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96이고 1.96이야. 요게 선생님이 신뢰도 계수라고 했어. 1.96 값이 외우는 게 아니고 표마다 이렇게 문제마다 다르게 줄 수도 있어. 외우는 게 아니야. 채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일단 어디서 빼? 표본 평균 1000에서 빼게 돼 있지. 이해되니? 1000에서 뺄 건데 신뢰도 계수 얼마?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50 되겠지, 그지? 네. 여기에 이제 또 반대쪽은 얘만 부호 반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얘는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 돌리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계산하면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한 게 지금 답지를 보니까 목평균은 990에서 990.2서부터 1009.8 사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정확할 확률이 95%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목평균 대충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지. 살짝 느낌 오지? 네. 자, 두 번째도 답을 할 건데,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자, 두 번째도 99%로 추정을 해라. 즉, 확률이 0.99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네는 확률이 0.99가 되는 그 구간을 범위로 잡는 게 추정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따라서 일단 표본 평균에서 일단 신뢰도 계수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얘가 이미 확률이 0.99, 99%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얘는 이 그래프의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를 보셔서 걔를 신뢰도 계수로 쓰면 되니까 2.58이 되겠죠. 네. 그럼 2번은 안 해도 되겠지? 똑같은 형태로 쓸 거니까. 자, 넘어가. 넘어가서 7번. 채원이 이해되니? 자, 7번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니까 시그마라고 적고 얘는 10.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줬어. 이것만 줬어, 문제가. 자, 제품의 무게의 평균 M을 95%로 추정을 했을 때 실내 구간이 A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그러니까 추정을 완료를 하면 요것처럼 추정 구간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맞지? 이해되니? 추정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하려면 표본은 몇 개 해야 되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맞췄어. 추정을 맞췄을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쌤이? 여기에서 여기 뺀 거 길이 구한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그지? 네. 얘가 지금 딱 거기 밑에 맨 마지막 줄에 괄호 안에 적힌 것만 봐도 실내도 계수는 1.96이겠죠. 네.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쓸 건데 표본을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값 10을 갖다 적으면 되겠지.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때렸을 때 얘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게 해봐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를 풀면은 그냥 푸는 건 얘는 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죠. 어차피 n은 양수니까 이거 넘기고 해서 제곱해버리면 나오겠지? 네. 그래서 계산하면 n이 784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지만 이 내용을 한번 읊어보고 너네가 기억하는 거랑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천지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 필기 8번 하고 끝. 자, 필수이제 8번 표준 편차가 0. 야, 영원아, 너 화요일날 설명해 줄게. 너 집에 가 그냥. 화요일날 미안. 선생님이 머리 헤딩 조심하고. 선생님 채점해 갖고 너 다 마킹 다 했냐? 네. 찍은 거 많지? 일단 너 그거 숙제 잘 해갖고 와, 영원아. 네. 마크 씨는 너 고생이도 갖고 와야 된다. 다음 주 화요일날. 네. 그래, 들어가. 자, 8번.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다. 일단 표준 편차가 0.4니까 요거 0.4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모표준 편차, 그지? 이해되니? 그랬을 때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크기를 구해라.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야. x-m의 차이니까 절대값이 되겠지. 네. 이건 살짝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얘가 0.01이 되도록 하는 뭐 n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쟤를 우리가 답을 하려면 요 과정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과정을 잘 봐. 자, 우리가 X를 넘기기 전 그거예요. 그치. 자, 일단 잘 들어봐. 자, 우선은 아까 그 과정을 다 쓰긴 어렵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잘 볼게요. 여기에서 얘만 살짝 여기로 넘기면 x-m은 얘를 오른쪽으로 넘긴 것보다 작거나 같겠지. 네. 이해되니? 네. 여기는 뭐 x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똑같은 의미야. 얘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뭘 만족해야 돼? 이걸 열로 넘기면 x-m은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애보단 크거나 같겠지. 우리가 이렇게 놓은 부등식은 얘 하나 같이 보는 거잖아, 연립으로, 그지? 네.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열로 넘기면 x-m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종합을 하면, 야 봐봐, x와 마이너스 m이 어떤 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을 종합을 해서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겠죠? 아,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되니? 네. 자, 추정을 하는 과정이 얘들아 95%면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갖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네. 이게 95%로 추정하는 방법 아니야. 네. 그래서 넘기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채원 이해돼? 그럼 얘는 1.96 곱하기 그냥 부등식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부등식 문제를 우리가 추정한 식을 가져와서 이 부등식을 풀어봐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문제가.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0.01. 내가 부등식을 정리해보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m하고 표본평균의 차이를 뜻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차이를 말할 때는 누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이는 게 정확한 거잖아, 그치? 네. 부등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 나왔고,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건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인 거야. 차이. 그랬을 때 차이가 어때야 된대? 0.01.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요 차이가 0.01 이하가 되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요 값이, 요 추정해 놓은 값이 0.01 이하여야 돼. 요 식. 왜냐면 잘 봐. 요 계산된 값이 0.01보다 작게 나왔어. 잘 봐봐. 요걸 내가 n을 뭘 집어넣고 계산을 때렸는데 0.0이라고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요 차이는 0.0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01 이하가 되는 게 성립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0.01보다도 더 작게 나왔어. 요 계산했을 때 값이. 예를 들어 0.001이었어. 네. 그러면 그러면 얘가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0.01보다 작아야 돼 라는 말을 만족하잖아. 아, 이 값이 0.001보다도 작은 거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0.0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의미상. 여기까지 풀면 답 나오고, 3번.